당신은 SM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엑소, 레드벨벳, NCT 있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 태초에 HOT가 있었거든. SM이고 K-팝의 근본이다. SM은 비주얼이지. K-팝 좀 들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그 이름 SM. 그렇지만 정확하게 뭐하는 기업인데? 라고 묻는 그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5분으로 보는 SM의 역사. SM은 이수만 회장이 설립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K-팝 기업입니다. 그 시작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29세 이수만은 미국 팝문화 MTV에 크게 감명받고 연예기획자를 꿈꾸게 됩니다. 귀국 후 미국에서 배운 미디 프로듀싱 방식으로 음반을 냈으나 결과는 실패. 그는 이 기회에 미련 없이 연예기획자의 길로 돌아섭니다. 1989년 송파구의 SM 기획을 창립한 그는 홍종화, 최진열 등의 프로듀서와 매니저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1990년 이수만의 1호 가수 그룹 현진영과 와와가 탄생합니다. 이들은 메인 가수와 댄서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단순한 백댄서 개념을 넘어서 쇼프로나 잡지 촬영까지 함께하는 완전한 형태의 3인조 그룹이었습니다. 현진영과 와와 그리고 다른 소속 가수들까지 SM 기획의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현진영이 대마초로 구속되면서 다른 스텝들 역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와와 멤버였던 이현도나 스텝이었던 최진열 등이 SM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가요계에 서태지라는 돌풍이 붑니다. 이에 대적하기 위해 이수만은 다시 현진영과 손을 잡지만 현진영은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됩니다. 게다가 뒤이어 데뷔한 유영진, 메이저, JNJ 등이 모두 망하자 메인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홍종아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유영진과 어린 연습생뿐이었습니다. 이수만은 회사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5인조 그룹을 기획합니다. 이들이 바로 아이돌의 선구자 HOT입니다. 1996년 HOT의 캔디가 전국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에 탄력을 받은 이수만은 SES, Fly to the Sky, 도화 등을 연속으로 기획에 성공시켰고 나락에 빠졌던 회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998년엔 한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일본에 HOT와 SES 진출을 시도합니다. 특히 2000년엔 HOT가 베이징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는 훗날 K-팝 가수들의 중국 진출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2001년 SM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수만 대표가 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수사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지만 수사 기간 중 SM은 말 그대로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이 대표가 미국으로 도피를 가고 그를 대신했던 경영진의 실책으로 HOT, SES 등이 해체한 것입니다. 2003년 SM은 재기를 꿈꾸며 새로운 5인조 남성 그룹을 내놓습니다. 바로 2세대 아이돌 동방신기 출범입니다. 뒤어 슈퍼주니어 천상지 더 그레이스가 등장하고 2007년 소녀시대, 2008년 샤이니, 2009년 FX가 잇따라 성공하면서 SM은 재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SM은 세 번째 위기에 닥칩니다. 바로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제 중 미키 유천, 시아 준수가 노예 계약을 주장하며 동방신기를 탈퇴하고 JYJ를 결성한 사건입니다. 이때 SM 가수들의 일본 활동을 전담하던 에이벡스 그룹이 JYJ와 손을 잡으면서 보아와 동방신기, 천상지휘 더 그레이스 등은 모두 일본 활동이 정지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J, MBC와 갈등이 일어나고 슈퍼주니어 강인의 폭행 사건, 중국인 멤버 한경의 전속계약 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은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의 연이은 성공으로 해결됩니다. 지와 쏘리쏘리에이트로 MBC 방송 출연 정지가 해지되고 CJ와도 화해하게 된 것이죠. 이제 거대 기업이 된 SM은 자회사 SMCNC를 통해 음악 산업이 아닌 예능, 드라마 분야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SM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음악 배급 유통 및 부가 사업을, SMCNC는 레이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대형 기획사의 중소기획사 인수 및 레이블화를 음반 시장 트렌드로 주도하게 됩니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은 수많은 아이돌이 쏟아지던 아이돌 홍수의 시기였습니다. 아이돌 산업은 대중의 눈에 띄기 위해 파격적인 컨셉과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었는데 2012년 폭발적인 주목을 받으며 새로이 3세대를 여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엑소입니다.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 으르렁이 국민가요로 부상하고 엑소는 승승장구합니다. 게다가 루키즈로 데뷔 전부터 이목을 끌었던 레드벨벳 역시 화려한 데뷔와 함께 음원 차트를 석권합니다. 그러나 눈부신 음악 차트 성적과는 달리 이 시기 SM은 내외부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엑소 중국인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제시카의 소녀시대 탈퇴, 이수만 회장의 세금 탈세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겹친 것이죠. 2016년 1월 27일 이수만 회장은 SM 아티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하며 SM의 재도약을 꿈꿉니다. 이 PT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은 역시 신인 남성 그룹 NCT의 예고인데
개방성과 확장성을 내세운 NCT는 기존의 그룹들과는 달리 멤버의 인원이나 구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SM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것이며 나아가 세대 교체의 징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SM은 SM 컬처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에 기반하여 또 다른 걸그룹을 런칭합니다. 바로 에스파입니다. 현실 세계의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 세계의 아바타 멤버가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서사를 가진 에스파는 디지털 기술에 적응한 K-팝의 새로운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로 K-팝 산업의 선구자가 된 SM, 오늘도 대중은 SM의 다음 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